자, 이제 함수의 극한 연습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5페이지죠.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설명은 모두 마쳤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이 주어져 있는 이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먼저 그리신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x값이 변화할 때 거기에 따라서 y값, 함수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열심히 관찰을 하시게 되면은 극한값이 무엇인지 금방 파악이 되실 거예요. 맞지? 어쨌든 결론은 뭐냐?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똑바로 그릴 수 있으면 그 그래프를 가지고 얼마든지 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한번 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에 주어져 있는 이 두 문제 먼저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해되시죠? 1번입니다. 2차 함수네. 2차 함수의 그래프는 그리는 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 지나야 되고요. 추계 방정식 x가 4분의 1일 거야. 자,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고요. 실제 그래프를 그리면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것이고요. 얘가 추계 방정식 x가 4분의 1이고 그 다음 이 녀석 x축과의 교점 이 녀석의 좌표가 2분의 1, 0일 것입니다. 자, 자세한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생략할게. 중학교 때의 수학이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고요. x가 2에 가까워질 때 그때 함수값이 누구랑 가까워지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맞죠? 2가 대충 여기에 있다고 쳐봅시다. 함수값이 함수값이 아니죠. 죄송해요. x값이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함수값은 마찬가지로 2에서의 함수값 2에서의 함수값이 몇입니까? 2 집어넣으시면 8 빼기 2니까 6입니다. 2에서의 함수값이 6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프만 여러분들이 금방 그리시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야. 맞지? 자, 이보다 조금 큰 쪽에서 접근을 해보더라도 마찬가지일 거야. 이런 식으로 결국은 2에서의 함수값이 6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확인하시고 있고요. 결국 답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시죠? 어쨌든 지금은 처음이니까 제가 이거 그래프로 그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시면은 이제는 이러한 상황들을 머릿속으로 그리실 수 있으셔야 말이에요. 그냥 보자마자 이 차함수의 그래프가 머릿속으로 대충 그려주셔야 되고요. x가 2에 가까워질 때의 극한값은 그것도 없구나. 그냥 2에서의 함수값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식에다가 x에 1을 대입한 6이라고 답을 작성하시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나가셔야 말이에요. 알겠지? 어쨌든 처음이니까 좀 자세하게 그래프를 그려드렸고요. 넘어갑시다. 2번입니다. 마찬가지예요. 1 빼기 x분의 1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그래프 여러분들이 바로 좀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볼게. 실제 1 빼기 x분의 1이라고 하는 저 녀석의 그래프는요. 점근선이 y축과 y는 1이라고 하는 두 개의 직선을 점근선으로 가지는 그래프일 거야. 맞지? 실제로 y는 1이라고 하는 이 점근선과 y축 두 개를 점근선으로 가지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맞죠? 자, 어쨌든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계속 오른쪽으로 보내라는 얘기야. 그때 함수값은 누구랑 가까워지는 거 금방 확인이 되실 겁니다. 실제 점근선 1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구나. 따라서 이 녀석의 극한값은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먼저 그리신 다음에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여러분들이 내용을 추가해서 배우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어. 바로바로 구해지는 문제이긴 해. 하지만 어쨌든 처음이니까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갑시다. 2번입니다. 자, 이번에 1번입니다. 자,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고 마찬가지로 주어져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만 똑바로 그릴 수 있으면 극한을 조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자, 주어져 있는 함수의 식을 잘 보시니까 절대값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구간을 쪼개가지고 여러분들이 함수를 정확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맞지? 자, 해볼게. 일단 분수식입니다. 분모는 당연히 여기 될 수는 없어. 따라서 1에서는 함수가 정의될 수 없다는 사실. 이 정도는 금방 캐치가 되실 거고요. 분모 x 빼기 1이 양수인 케이스와 음수인 케이스 두 가지로 좀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첫 번째, x 빼기 1이 양수다. x 빼기 1이 양수란 얘기는 해보세요. x 빼기 1이 양수란 얘기는요. 마이너스 1을 반대로 넘기시게 되면 실제 x가 1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맞지? 이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분모가 절대값을 벗기고 나오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함수가 정의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해되시죠? x가 1보다 큰 범주에 대해서는 이 녀석을 따라가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x 빼기 분모에 붙어있는 이 녀석이 음수일 때에 자, 치를 좀 바꿀게.
마이너스 1을 반대쪽으로 넘기시게 되면 실제 x가 1보다 작은 범위입니다. 맞죠? 이 범주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절대값을 벗길 때 그냥 마이너스만 붙이시면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2 이런 식으로 함수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으시라면 돼. 맞지? 자, 범위에 따라서 함수의 정의가 달라지고 있고요. 금방 그릴 수 있겠네. 해볼게. 실제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게 되면요. 둘 다 니네가 이미 알고 있는 유리함수의 꼴이기 때문에 금방 그릴 수 있겠네. 자, 얘부터 볼게. x 빼기 1분의 2입니다. 점근선이 두 개야. x축과 x는 1라고 하는 두 개의 점근선을 가지는 유리함수의 모양일 것이고요. 여기에 하나 그려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자, x가 1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만 이 녀석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만 그래프를 살리셔야 돼.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얘도 볼게. x 빼기 1분의 마이너스 2고요. 실제 원래 그래프는요. 여기 두 군데에 그려주시는 게 맞아. 그런데 x가 1보다 작은 범주 내에서만 이 함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만 그래프를 그리시는 게 맞아요. 오케이? 따라서 결국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 게 맞느냐? 여기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막 어설프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절대값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범위를 여러분들이 구분지어서 따로따로 그래프를 그리시게 되면 금방 완성이 된다고. 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1에서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였고요. 이 녀석, 전부터 여기죠. 1에서의 극한값. 금방 확인이 되시겠네.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워질 때의 함수값은 실제로 무한대로 쭉 뻗어나가는 거 금방 확인이 되실 거야. 마찬가지로 1보다 조금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지더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한대로 끝없이 발생하는 거 금방 확인이 되고 계십니다. 따라서 실제 이 녀석의 극한값은 무한대이다. 아, 발산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내리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결국 핵심은 그래프를 그리는 작업입니다. 빨리빨리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막 절대값 들어있는 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될지 외우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주어진 정의대로만 따라가시면 금방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지? 넘어갑시다. 이번에 2번 갈게. 이번은 너무 쉽죠? 자, 2x 플러스에 1차 함수이고 직선입니다. 빨리 한번 그려봅시다. 실제로 y절편이 1이면서요 기울기가 2 직선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야.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쭉 간다는 얘기야. x가 왼쪽으로 쭉 갈 때 그때 함수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라는 얘기고요. 쭉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뭐라고 쓰는 게 맞을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시는 게 맞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처음이니까 그래프를 그리고 앉아있지만 여러분들 조금 습관이 되시면 머릿속으로 그래프의 상황들이 그려주셔야 되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만약에 문제를 바꿔봅시다.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파악이 되셔야만 돼. 자, 한 번 넘어갈게.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먼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고 출발을 합시다. 자, 그래프를 보게. 먼저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fx가 1 이상의 범주 내에서는요, 이 식을 따라가야 돼. x 빼기 2니까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직선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데 1 이상의 범주 내에 대해서만 이 직선을 따라가야 되니까 실제로 1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일 거야. 자, 여기부터 이렇게 얘만 살리셔야 돼. 이 녀석만 살리셔야 되고요. 뒤에 있는 이 부분은 지우시는 게 맞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1보다 작은 범주에 대해서는요. 이 식을 따라가셔야 되네. y절편이 3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맞지? y절편이 3이니까 하나, 둘, 셋. 이 녀석을 y절편으로 가지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맞지? 그리고 1보다 작은 범주에 대해서만 이 식을 따라가야 되니까 자, 여기에서 비워야 돼. 비우시고요. 이 녀석만 살리시면 되겠지. 금방 그릴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색칠을 똑바로 하셔야 되겠죠. 자, 어쨌든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난 상태에서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확인해 볼게. 1번 볼까? 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접근을 하고 있을 때 우극한을 구하라는 얘기야. 맞지? 그러니까 2번은요 반대로 자극한 값이 무엇인지를 구하라는 얘기고요. 너무나 쉽네. 자, 얘부터 봅시다. 1보다 큰 쪽에서 실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함수값은 누구에 가까워지고 있느냐? 여기 있네. 마이너스에 가까워지는 거. 하면 되실 거고요.
자, 1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을 할 때에는요,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가시면 되고요. 여기에서의 함수 값은요, 2입니다. 아, 여기에서 함수 값이 2니까요. 실제 이 녀석의 값은 2에 가까워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좌극한 값, 우극한 값,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구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이 존재를 하고 있긴 하지만 두 값이 달라. 이 경우에 대해서는요,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만 돼. 둘 다 존재를 하면서 일치까지 해야만 1에서의 한 극한값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정의를 배웠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 4번입니다. 계속 똑같은 문제이고요. 먼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나와 있는 이 함수를 좀 가다듬어 볼게.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모양이니까 적당히 구간별로 쪼개가지고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같이 볼게. 자, 절대값 x 빼기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고요. 자, 범위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분모에 들어있는 x 빼기 3이 양수인 케이스, 즉 x가 3보다 큰 범주죠.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음수가 되는 케이스, x가 3보다 작은 이 범위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정의가 바뀌게 되는지 한번 볼게. 당연히 3에서는 정의가 안 되는 함수인 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되실 거야. 맞죠? 자, 먼저 x가 3보다 크다. 분모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절대값을 바뀌시면 돼. x 빼기 3분의 분자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분자에 보이는 2차식 금방 인수분해가 되는 거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맞죠? x 빼기 3과 x 더하기 1의 부분 쪼개지는 거 금방 확인이 되실 거고요. 분자 분모에 똑같이 들어있는 x 빼기 3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요, 약분을 할 수 있겠구나. 따라서 그냥 x 더하기 1만 할인하시면 되겠네. 이해되시죠? 마찬가지 x가 3보다 작은 범주에 대해서도요, 정의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볼게. x 빼기 3의 절대값을 씌웠는데 절대값을 벗기면서 마이너스만 붙이시면 되겠네. 맞나요? 마이너스 x 빼기 3 분의 분자 마찬가지로 인수분해 하시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게 될 겁니다. 똑같이 들어있는 x 빼기 3, x 빼기 3 여러분들이 약분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남지 않게 되겠구나. 자, 각각의 범주에 대해서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래프만 그리면 끝나겠네. 빨리 한번 해봅시다. 실제 x 더하기 1이야. 기울기가 1이면서 y절편이 1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맞는데 3보다 큰 범주에 대해서만 이 녀석을 따라가야 되니까 1, 2, 3, 여기가 3이야. 실제 3에서의 함수값은 4고요. 얘보다 큰 범주에 대해서만 함수의 그래프를 살리셔야 돼. 이 부분은 지우시는 게 맞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좀 그림이 조금 미안해. 다시 그릴게. 다시 한번. 아예 봅시다. 다시 한번 볼게. 기울기가 1이면서 y절편이 1인 직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맞는데 1, 2, 3. 3보다 큰 범주에 대해서만 이 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3에서의 함수값이 4고요. 여기를 비우면서 이 부분만 살리시는 게 맞다는 얘기야. 그치?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부분은 지우셔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따라 마찬가지로 할게. x가 3보다 작은 범주에 대해서는요, 이 녀석을 따라가시면 돼. 마이너스 x 빼기 1이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겠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쭉 가시다가요, 3보다 작은 범주까지만 그리셔야 되니까 실제 여기서 비우셔야 되고요. 이 앞에 있는 부분은 더 이상 그리시면 안 되겠지.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는 모양의 그래프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실제 3에서의 극한값을 조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3보다 큰 쪽에서 접근을 하고 있을 때의 극한값은 4야. 다시 말하면 3에서의 우극한값은 4란 얘기고요. 3에서의 좌극한값은요, 일로 갑니다. 여기가 뭐냐? 실제 러시아에 뭡니까? 마사죠. 그치? 마사라고. 실제로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지 않기 때문에 3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시면 되겠지. 즉,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뭐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아.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식이니까 실제로 구간별로 쪼개가지고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 정의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실제 극한값을 여러분들이 조사해 보시면 존재할 수가 없는 그림이구나. 금방 파악이 될 수밖에 없겠지. 알겠죠?
자, 5번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수 k 값을 구하는 문제이고요. 자, 좀 기억을 해보셔야 돼. 자,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렸을 거야.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첫 번째로 2에서의 우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2에서의 좌극한값도 마찬가지로 존재를 해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 값과 이 값이 같은 값을 취할 때 비로소 그 값이 극한값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설명을 드렸을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을 모두 따로따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물론 문제를 푸는 것도 뭐 괜찮긴 하겠지만 그동안 많이 그래프를 그려왔으니까 이제 그래프 없이 식만 가지고 바라보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잘 들어봐. 2보다 큰 쪽에서 접근을 해올 때의 극한값, 그게 바로 극한값이야. 맞지? 2보다 큰 쪽에서의 함수의 정의는 20을 따라가셔야 돼. 맞나요? 자, 2보다 큰 쪽에서 접근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20을 그대로 쓰시면 되겠구나. 따라서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함수의 식에 fx 대신에 20을 집어넣으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식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그냥 이 식에다가 x자리 1을 대입하시면 구해지는 거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믿을 거야. 충분히 설명 드렸죠? 괜찮죠? 실제 x자리 1을 대입하시게 되면은 4 더하기 4 빼기 6이니까 8 빼기 6이니까 이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맞지? 자, 2에서의 우극한값은 2라고 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좌극한값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좌극하면요 2보다 작은 쪽에서 x가 접근을 해와야 돼. 자, 2보다 작은 쪽에서 함수의 식인 20을 따라가야 되니까 fx라는 식 대신에 20을 쓰시면 되겠구나. fx 대신에 20을 쓰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2x k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자, 그냥 x자리에다가 2만 대입하시면 되는 거. 그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했기 때문에 금방 되실 거라고 믿을게. 마사 더하기 k라고 구해지게 될 거고요. 최종적으로 구한 이 값과 이 값이 일치를 해야만 비로소 극한값이 존재하게 되는 거야. 맞지? 따라서 2와 마사 더하기 k가 같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k 값을 구해주면 끝나는 문제이고요. 당연히 k는 6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해되시지? 자, 그래프 없이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바로바로 좀 여러분들 상황이 그려지셔야 돼. 먼저 자,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우극한값과 좌극한값이 따로따로 존재를 해야만 되고 동시에 두 값이 같은 값을 취해야만 돼. 맞지? 우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프 없이 식만 가지고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2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는 문제이니까 2보다 큰 쪽에서의 정의 20을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 그리고 그냥 x자리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 금방 구해질 거야. 이 정도는 이제 풀면이 됐으니까 될 거라고 믿고요. 마찬가지 좌극한 값도요. 10 대신에 이 녀석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마사 더하기 k라고 구해졌네. 20과 20을 같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k 값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이고 답은 6이라고 구하시면 되겠구나. 알겠지? 함수의 극한 일단 한번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단원이죠. 포인트는 6페이지입니다. 함수의 극한값 계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라고 하는 박스에 보이실 거야.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잘 하시면은 이후에 극한값을 구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실 거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 이 내용들은요 증명을 안 해드릴 거야. 증명을 일단 고등학교 수학의 수준으로는요 할 수도 없습니다. 증명을 안 할 거고요. 과감하게 버리면 될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돼.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기억을 정확하게 하셔야만 이후에 사용을 할 때 문제가 안 생긴다고. 자, 일단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차분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함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fx랑 gx라고 하는 두 함수가 있고요. 두 함수가 A에서 모두 다 극한값이 존재를 하고 있어. A에서 함수 fx의 극한값이 알파이고요. gx의 A에서의 극한값이 베타야. 둘 다 수렴을 하고 있구나.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둘 다 수렴을 하고 있어야만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성립을 하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도 수렴을 하지 않아. 예를 들어가지고 무한대로 발산해. 그럴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들을 적용시킬 수가 없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 둘 다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어떠한 성질들이 성립을 하느냐. 자,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 fx라고 하는 함수에 상수 k만큼 곱한 어떤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 함수의 극한값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미트 바깥으로 상수 k를 빼낼 수가 있습니다. 자, 상수 k는 리미트 바깥으로 빼주시면 되고요.
k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꾸실 수가 있어. 자, 이 값은 실제 알파라고 이미 알고 있죠? 아, k 곱하기 알파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바꿀 수가 있더라. 기억하셔야 돼. 아, 상수만큼 굽혀져 있다. 그냥 이 녀석의 극한값에다가 k만큼 곱해주면은 그게 바로 답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지. 오케이? 자, 두 번째 갑시다. 이제 플러스부터 볼게. 자, 플러스. 자, 리미트를 각각에 분배시키는 게 가능해. 무슨 말이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이런 식으로 각각 쪼개가지고 표현을 바꾸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값은 알파로, 이 값은 베타로 이미 알고 있잖아. 따라서 그냥 간단하게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쓰시면 된다는 말. 알겠지? 만약에 여기에 부호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바뀌더라도 똑같이 따라가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지, 그치? 너희들 박스를 보시면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 내용을 한꺼번에 다룬 거야. 자, 일단 더하기랑 빼기에 대해서는요, 리미트를 분배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 수렴한다는 가정 하에서만 성립하는 이야기들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 3번 봅시다. 자, 곱하기도 마찬가지 리미트를 쪼개 쓰는 게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이런 식으로 쪼개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값은 알파네, 이 값은 베타네. 따라서 그냥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gx분의 fx고요. 쉽게 말하면 니네가 알고 있는 나누기 계산이야. 아, 나누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리미트를 쪼개서 표현을 할 수가 있구나.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자, 이 값이 베타, 이 값이 알파니까 베타분의 알파라고 쓰시면 되고요. 당연히 분모 자리는 0이 되어서 안 되기 때문에 베타는 0이 아니다. 이 조건만 잘 붙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타, 즉 분모에 있는 이 부분이 0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리미트를 쪼개서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자, 상수 K배, 그냥 K만 곱해주신 다음에 극한값 구해주시면 되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모두 리미트를 분배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나누기나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모 자리는 0이 될 수 없구나.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 둘 다 무조건 수렴을 해야만 돼.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은 다 깨지게 됩니다. 그 부분만 잘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1번부터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 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들, 박스에서 지금 우리가 배웠던 극한에 대한 성질들은요, 함수 fx랑 gx 둘 다 수렴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라는 거 되게 잘 기억을 해주셔야만 돼. 좀 프린트에 체크 좀 합시다. 제가 좀 강조만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별표치다 이런 말 안 했는데 좀 체크 좀 할게. 박스에 맨 위에 쪽에 이런 말 보이시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로 수렴하고 있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알파로 수렴하고 있다. 자, 이 부분 박스 좀 치시고요. 별표치세요. 박스 치시고 몇 표시돼요. 그리고 위에다가 좀 적읍시다. 수, 함수 모두 수렴할 때에만 이 성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셔야만 돼. 자,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체크했으면 이제 넘어가시고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이야. 자, 3x 플러스 2라고 하는 이 함수의 위에서의 극한값을 조사하는 문제입니다. 보자마자 뭐 8이겠지, 그치? 하지만 천천히 해볼게. 3x라고 하는 1차 함수와 2라고 하는 상수 함수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녀석입니다. 맞지? 자, 두 함수의 합에 대해서 리미트를 쪼개 표현할 수 있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맞죠? 따라서 실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3x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꿔 쓸 수 있을 거야. 맞지? 자, 3x의 2에서의 극한값은 6이고요. 2라고 하는 상수함수 그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극한값이 2일 수밖에 없겠지. 6 더하기 2니까 8. 똑같이 되길 수밖에 없겠구나. 맞지? 자,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3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천천히 한번 해볼게. 자, 리미트를 일단 쪼개서 한번 표현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3으로 갈 때 x제곱 빼기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2x 빼기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바뀌어질 것이고요. x가 3으로 갈 때 x의 제곱. 자, 머릿속으로 그래프가 그려주셔야 돼. x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 3에서의 함수 값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구나. 9 빼기 뭐냐? 6 빼기 1이니까 실제 9 빼기 7이라서 답은 2가 될 수밖에 없겠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어서 이제 1번에 3번, 4번 계속 풀어드리도록 할게. 1번에 3번입니다. x 빼기 3과 x 더하기 4의 곱. 2차 함수죠. 자, 곱이니까 얘 따로 리미트를 쪼개가지고 표현을 바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바뀔 수 있겠죠. x가 1로 갈 때 x 빼기 3 곱하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더하기 4. 자, 각각에 대한 극한값은 뭐 구하는 게 쉽네. 여기 1 집어넣으시면 실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1 들어가시면 5가 계산소가 12 되겠습니다. 오케이. 맞죠? 넘어가. 4번입니다. 이번에는 분수꼴이니까 나누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일단 리미트 한번 쪼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1 분의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빼기 1. 자, 분모부터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실제 마이너스를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1 더하기 1이니까 3이네. 3분의 마이너스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고요. 자, 이게 가능하려면 분모가 0 되어서는 안 되는데 실제 0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리고 1번에 1, 2, 3, 4번 모두 가능했던 이유는요. 두 함수가 모두 수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수렴하지 않게 되면은요. 이 성질을 쓸 수 없다라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자, 마지막 2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2번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마지막이야. 다 왔습니다, 이제. 이제 문제 2번을 풀어야 되는데, 풀기 전에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요, 함수 fx랑 gx가 모두 수렴한다라는 가정 하에서만 이러한 성질들이 성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맞지? 자, 지금 제가 드릴 설명은 뭐냐면요. 두 함수가 수렴하지 않고 발산할 때, 양의 무한대 혹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을 때에는 과연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직관적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고요. 너무 엄밀하게 막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직관적으로 그냥 여러분들 느낌대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잘 들어봐. 첫 번째. 자, 더하기 혹은 빼기부터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무한대는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숫자가 아니라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맞지? 계속 무한대로 커져가고 있다. 계속 커지고 있는 과정, 상태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정확해. 거기에 어떤 상수를 한번 더해보도록 하자. 그런데 3과 4 숫자를 한번 더해보자. 야, 봐봐.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계속 커지고 있어. 거기에 3만큼 더해준다 해가지고 그게 의미가 있겠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 녀석은요, 무한대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지? 자,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와 비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상수는요, 무한대에서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지?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한번 더해보죠. 무한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에다가 또 커지고 있는 상태를 더한다고. 당연히 무한대라고 간단하게 쓰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이거를 막 이 무한대라고 쓰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구나. 자, 애매한 게 이런 거야.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자. 자, 이런 거는 뭐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내려야 될지 애매하죠. 애매한 것들은 노란색으로 좀 표시를 할게. 흰색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노란색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요, 곱하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무한대에다가요, 특정 상수를 한번 곱해보도록 하자. 양수라고 하는 상수를 한번 곱해볼게요. 자, 10, 100, 1000, 만, 10만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양수, 예컨대 2 같은 거 곱해자고. 마찬가지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무한대로 처리하시면 괜찮겠구나. 이해되시죠? 자, 마찬가지로 무한대에다가 이번에는요, 음수를 한번 곱해보도록 할게요. 10, 100, 1000만, 10만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야.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2 같은 음수를 곱하게 되면은요,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해되시죠? 자, 얼마든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 자, 세 번째. 자, 알파1까지 했으니까 이제 나누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양수가 있어요. 그 양수를요, 무한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거야. 자, 이렇게 하면 쓰면 느낌이 안 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 양수, 뭐 해볼까? 한 5 해볼까요? 5, 9요? 9는 뭐는 무한대입니다. 계속 커지고 있는 거야. 10분의 5, 100분의 5, 1000분의 5, 만분의 5 계속 지금 분모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0.5, 0.05, 0.005, 0.0005, 0.00000005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느냐? 아, 0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구나. 얼마든지 직관적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 이해되시죠? 하나 더. 이번에는 음수를 무한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자. 음수 뭐 해볼까요? 마이너스 한 2 해볼까요? 자, 10분의 마이너스 2, 100분의 마이너스 2, 1000분의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02, 0.0002. 자, 당연히 0으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구나. 자, 얼마든지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애매한 게 이런 것들이죠. 아, 이 양 말 나올 때 한번 더 해볼까? 봐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양수분의 무한대. 사실 이거는 뭐 이거랑 같은 모양이긴 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3분의 10, 3분의 100, 3분의 1000, 3분의 1000, 3분의 10만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다는 거 금방 판단이 되실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음수분의 무한대. 사실 이 모양으로 사실 얘랑 똑같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 마산분의 10, 마산분의 100, 마산분의 1000, 마산분의 10,000, 마산분의 1억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 정도는 금방 판단이 되실 거고요. 애매한 게 이런 것들이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자,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분자도 무한대로 가고 있구나.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뭐라고 극한값을 정의할지가 애매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에요. 자, 일단 노란 형태들은요, 지금 관심을 가질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흰색 모양들은요, 따로 필기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바로바로 머릿속으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셔야만 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노란색으로 표시한 애매한 것들, 이런 놈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부정형이라고 합니다. 부정형. 부정형의 대표적인 모양 중에 두 가지만 제가 지금 표시를 해봤고요. 이런 놈들, 사실 부정형이 함수의 극한, 그리고 미적분에서의 핵심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해. 그런데 지금은 일단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엄밀하게 다루지 않을 거고요. 너희들은 지금 뭘 봐야 되느냐? 제가 흰색으로 색칠한 이 부분들,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바로바로 판단이 되셔야만 돼. 그리고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요, 무한대가 숫자가 아니라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 그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알겠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문제 2번을 풀기 위해서는요, 이 내용들이 정확하게 좀 판단이 되셔야 돼요.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라고 판단을 할 거고요. 이제 바로 이제 문제 2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입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뒷페이지, 7페이지 이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자, 일단 이번에 1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x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 둘 다 유리함수이고요. 그래프 그릴 수 있을 거야. 실제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극한값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시게 되면 둘 다 0으로 가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따라서 실제 둘 다 0으로 수렴하는 거 확인을 했기 때문에 리미트를 쪼개 쓰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쪼개서 표현을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둘 다 0으로 수렴하니까 0 더하기 0이라서 분명히 0이라고 쓰시면 되긴 해. 그런데 그래프를 그리는 작업이 생각보다 좀 귀찮다고. 그래서 이제 그리지 않을 거고요. 바로바로 좀 판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설명을 토대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잘 봐. 무한대분의 1입니다. 분자는 상수로 고정인데 분모는 계속 무한대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꼴은 무조건 0으로 승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맞지? 마찬가지야. 무한대 더하기 2분의 1꼴인데요. 어차피 무한대에다가 상수가 더해지는 건 의미가 없다고. 그냥 분모는 무한대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한대분의 1꼴이니까 마찬가지 0으로 수렴하고 있구나. 0 더하기 0. 둘 다 수렴하는 꼴이기 때문에 리미트 쪽에 쓰는 거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각각의 극한값이 0이니까 더해주시면 0이라고 답을 작성할 수 있겠지. 알겠지? 자, 바로바로 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번도 그렇게 각각에 대해서 그래프 그려가지고 극한값 구하는 것도 물론 괜찮은 문제이긴 해. 괜찮은 풀이긴 하지만 자, 그래프 그리는 게 귀찮으니까 바로바로 좀 판단을 해보자는 얘기야. 대박!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무한대 빼기 1인데 어차피 빼기 1 상수는 의미가 없다고. 무한대분의 1꼴이라고 판단하시면 충분합니다. 0이구나. 1 빼기 0이니까 실제 앞에 있는 함수에 대해서 극한값은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맞지? 마찬가지로 뒤에 봅시다. 무한대 플러스 1입니다. 전혀 의미가 없어요. 무한대분의 1이고요. 분모만 무시무시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0이라고 보시면 돼. 1 더하기 0이니까 마찬가지로 극한값이 1이야. 따라서 1 곱하기 1이니까 그냥 1이라고 작성하시면 된다는 말이야. 알겠지? 자, 그나마 조금 더 자세하게 쓰시게 되면 해보세요. 둘 다 1로 수렴하고 있는 거 확인을 했기 때문에 리미트를 쪼개 쓰는 게 가능해였구나. 리미트를 쪼개 쓰시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되겠죠. 1 빼기 x는 1분의 1 곱하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볼 때 1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1이구나. 맞지? 자, 1 빼기 0이니까 1이고요. 1 더하기 0이니까 1입니다. 따라서 계산 결과는 1이라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 자, 고생하셨습니다.